자, 이번엔 매매 담보책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약금 만나셨고요. 담보책임 보실 차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뭐를 매매라고 했느냐면 일방이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죠.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타방은 뭐를 해주기로 해요?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하는 거죠. 이게 매매의 정의예요. 이게 매매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을 때요? 하자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매도인. 매도인이 책임져야죠. 뭐를 파는 거예요? 하자 없는 거, 하자 있는 거? 하자 있는 걸 팔았다 이거죠. 여기 하자 있는 거를. 하자가 뭐예요? 흠이죠? 결함이죠. 결함, 흠. 하자가 있는 재산권을 팔았다. 매매로. 그럼 이 재산권이 물건값, 돈값을 해요? 못 해요? 돈값 못 하죠? 그러면 매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하자 있는 거 팔았으니까 네가 얘한테 책임져. 매수인한테. 그 물건이 무슨 값을 못 하니까 물건이 돈값을 못 하잖아. 돈 주고 사는데 그 물건이 돈값을 못 하는 거죠. 결함이 있어서.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도인이. 누구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그럼 책임 추궁은 누가 해요? 책임 추궁은. 책임 추궁을 누가 해요? 추궁 당하는 거는 매도인이 책임을 당하는 거고 얘는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민법 첫 시간에 했어요. 폭스바겐을 샀어요. 근데 그 폭스바겐에 뭐가 있어? 거기에 하자가 있죠? 차량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다.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차량에 폭스바겐에 폭스바겐 차량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 매수인 하자를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 모르고 샀다는 거죠. 모르고. 그래서 담보 책임의 출발은 매수자가 그 재산권에 뭐가 있다는 거를 하자가 존재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샀다라는 얘기예요. 알고요? 모르고요? 그래서 원칙이요. 이 담보 책임은 출발이 매수인이 뭐를 몰랐다? 하자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몰랐다니까 악의예요? 선의예요? 선이죠. 선의일 때 담보 책임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하자를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알고 샀다면 이 폭스바겐에 결함이 있는 걸 알았다면 따져요? 못 따져요? 따질 수 없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담보 책임의 원칙은 매수인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언제요? 선의일 때요. 선의일 때. 반대로 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의일 때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얘기를 뿌리로 내리는 거예요. 뿌리로. 그래서 담보 책임의 뿌리의 원칙은 매수인이 뭐를 몰랐을 때? 하자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언제? 악의요? 선의요? 선의일 때가 논의의 출발선이다. 이게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근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는 나중에 천천히 잡아가시면 되고 일단 몰랐다. 폭스바겐 차량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요? 하자를 몰랐죠?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매수인은? 이 하자가 그죠? 중차대한 하자냐 아주 사소한 하자냐 이걸로 나눠요. 이 하자가 어떤 하자면 중대한 하자면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였다. 아니면 경미한 하자다. 이걸로 나누는 거죠. 이게 아주 하자가 크면 하자가 작아요? 커요? 중대한 하자면 이 매수자는 매매 목적을 이루어요? 목적을 못 이루어요? 목적 달성을 매수자가 해요? 못 해요? 목적 달성을 못 하죠? 목적 달성을 해요? 못 해요? 못할 때 그 정도를 무슨 하자라고 그래요? 중대한 하자라고 불러요. 중대한 하자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그죠? 그럴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인은 선의면. 선의면. 그죠? 알았다 몰랐다? 선의일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해제해서 엎어버리면 돼요. 엎어버리면 돼요. 계약 해제한다. 계약 무슨 처리요? 해제 처리요. 해제 처리. 해제하면 되죠?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끝나는 거죠? 해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뭐까지 해야 돼요? 손해. 내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돼? 피해는. 그죠? 피해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됩니다. 뭐까지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하면 못하면 무슨 하자면? 중대한 하자면 이게 중대한 하자고 그게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 달성을 못할 때 그때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제. 나아가서 뭐까지 해요? 손해배상도 겁니다. 손해배상. 6개월 안에. 얼마 안에요? 6개월 내에. 이거 6개월 내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커요? 경미해요? 경미한 하자다. 그럼 목적 달성 뭐 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해요. 할 때죠. 할 때죠. 할 때. 차를 못 타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굴릴 수 있는 거죠? 굴릴 수 있는데 하자가 커요? 경미해요? 경미하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선이면? 해제는 못해요. 해제는 못해요. 해제 안 되죠? 못하고 뭘로? 요걸로 끝나 이거.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6개월 안에. 바로 그래서 폭스바겐의 그 하자가 배기가스 조작이죠.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이거에 따라서 왕창 달라져. 왕창 달라져.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요. 받은 돈을. 차값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 돌려줘야 돼요. 그죠? 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그죠? 몇 조죠? 몇 조. 근데 그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면? 경미한 하자면 뭘로 끝나요? 그냥?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그죠? 이건 진짜 이거 생색내는 거죠. 생색내는 거. 이거냐 이거죠. 그죠? 이게 남아있어요. 지금. 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자,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의 목적은 이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이죠. 재산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에 하자가 있었다 이 얘기죠. 이 재산권에 결함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한 거면 이 재산권이 완전한 거였다면 문제가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죠. 따라서 이 재산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 재산권을 그럼 법은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눠요. 재산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재산권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이렇게 나누어요. 나눠 보세요. 재산권에 하자가 있었다. 이 재산권을 물건의 하자가 있었다. 뭐의 하자가 있었다? 물건의 하자. 두 번째는요. 권리의 하자. 무슨 하자요? 권리의 하자. 그래서 재산권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재산권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물건의 결함이 하고 무슨 결함? 권리의 하자 둘로 나눠요. 나아가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물건만 팔아요? 권리도 팔아요? 채권도 팔 수 있죠? 채권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채권의 하자까지요. 이것까지도 따져 이렇게요. 세분하면 이렇게요. 채권의 하자까지. 내가 채권을 매매로 팔았다. 근데 하자가 있다. 이건 시험 드물게 나오고요. 시험은 여기 두 개에서 물건 하자하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 두 개로요. 물건 하자하고 권리 하자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20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이거 한 번. 그러니까 저 채권의 하자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시험 볼 때 나오면 그건 치명타야. 맞죠?
아니 20년 동안 안 나오던 게 나왔다 이거지. 그죠? 누가 시험 볼 때? 내가 볼 때. 그럼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는 안 맞았는데 누군가는 맞는 거죠. 이걸 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운이라고 그래요. 운이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재산권은 두 개로 나눠요. 뭐 해야 하자고요? 분리하자. 다시 물건은 어떻게 나누느냐면 특정물하고요, 종류물 하자로 나눠요. 특정물의 하자 하고 종류물의 하자 하고 둘로 나눠요. 앞에는 특정물, 뒤에는 종류물. 특정물은 세상에 딱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개예요? 딱 하나예요? 집이죠, 집. 집 여러 개예요? 딱 하나예요? 집을 샀는데 집에 뭐가 있을 때 집에? 누수가 있다. 아파트를 샀는데 누수가 있다. 균열이 있다. 그죠? 인테리어가 헐렁헐렁하다. 그게 다 뭐예요? 특정물이에요. 뭐 해야 하자? 아파트에 누수나 균열이 있거나 인테리어가 마감 공사가 잘못된 거. 마감이 잘 돼요? 잘못됐어요? 마감 공사가 미진한 거. 그게 다 무슨 하자? 특정물의 하자예요. 특정물의 하자. 그럼 내가 이 아파트, 새 아파트 샀는데 가보니까요. 바닥이 막 떠 있어. 바닥 공사가. 그죠? 바닥 공사가 막 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공사한테 따지죠? 뭐라고 따져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게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따지는 책임이죠. 담보 책임 이쪽에서 추궁하는 거예요. 어떤 거 팔았다고요? 하자 있는 거. 하자 있는 아파트 팔았다고 따지는 거죠. 그게 무슨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누가 추궁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도인. 시공사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아파트 팔았냐고. 그때 하자가 뭐하면? 중대한 하자라서 목적 달성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하고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어요. 계약 해제 사건이 해제 사건. 그죠? 시공사 망하는 거예요. 입주자 다 빼는 거죠? 뺀다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면? 그러면 해제 못하죠? 해제는 못하고 뭘로 끝나요? 손해배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손해배상으로. 그럼 아파트에 누수가 조금 있거나 바닥이 막 이렇게 뜨죠? 바닥이 떠요. 저희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가보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중대한 거예요?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그 중대한 거예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예, 그 경미한 거죠. 그럼 뭘로 끝나요? 다 이거야. 다 손해배상. 손해배상하고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 이게 담보 책임 내용이에요. 특정물 하자. 그리고 무슨 하자하고 무슨 하자로 나눠요? 중대한 하자일 때하고 뭐하고? 경미한 하자로 나눠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이게 무슨 하자일 때? 특정물 하자. 단 매수인이 이때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든 다 매수인이 악의해야 돼요? 선의해야 돼요? 선의일 때만 돼요. 선의일 때. 악이면 돼? 안 돼? 안 돼. 요건 해제되죠? 요건 해제 못하고 뭘로 끝나요? 손해배상으로. 선의해야 돼요. 선의일 때. 종류물은요. 폭스바겐에서 차량을 만들었죠. 그 차량은 똑같은 차량이 하나예요? 여러 대요? 같은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걸 종류물이라고 그래요. 차량, 옷, 책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종류예요. 종류. 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똑같아요. 그 하자가 무슨 하자면? 중대한 하자면 계약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하고 뭐 청구해요? 손해배상이고. 경미한 하자면 해제 못하고 뭘로요?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거죠. 똑같아요. 원리는. 이것도 선의해야 돼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종류물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차량이에요. 그 차량이 그거 딱 하나만 있어요. 똑같은 거 여러 개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차를 타고 싶다. 두 종류예요. 나 타기 싫다 그 차. 하자 있어서 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제하고 돈
빼내면 되죠? 돈 돌려받고요. 나 이 차 안 차, 이런 차. 안 타, 이러면 되죠?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소비자는 나는 타겠다 이거지. 타겠다. 그럼 해제해요, 해제 안 해요? 해제 안 하고 그러면 저 제조사한테 뭘 요구해요? 해제 안 한다니까. 다른 걸로 완전한 차를 뽑아달라. 그죠? 완전한 차, 하자 없는 차를 뽑아달라. 그죠? 새 차로 대체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하자 있는 거예요, 하자 없는 차? 하자 없는 새 차. 하자 없는 새 차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물이죠. 완전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생겨요. 이걸 하면 돼. 이거를. 다른 새 차 뽑아달라고. 새 차. 왜요? 종류물은 그 차가 딱 하나예요? 여러 대요? 그 차 보내고요. 그 차 보내버리고 어느 거 달라고요? 새 차 달라고. 이게 새 차.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종류물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샀다.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하자 있죠? 근데 그 옷이 마음에 쏙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환하면 돼요. 교환. 다른 걸로 주세요. 그죠? 됩니다. 마음에 아예 안 들면 돈을 돌려받고 계약 끊어버리면 돼요. 두 개.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둘로 나눠져요. 뭐하고? 종류물 하자로 나눠져요. 그럼 권리하자는요? 권리하자는 다시요? 5개로 나눠져요. 요거 나중에 합니다. 5개. 네. 자, 그래서 담보책임 조문 먼저 볼게요. 580조. 조문 보세요. 조문. 특정물의 하자 담보책임. 580조라고 돼 있죠? 580조. 별 3개. 581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종류물 하자. 특정물하고 종류물로 나누세요. 그럼 이거는 권리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예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가 뭐하고 뭐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580조. 이건 581조.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2개로 나눠져요. 자, 1항. 매매 목적물에. 매매 어디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목적물의 하자에 별 3개. 건물에 누수가 균열이 있을 때. 건물에 뭐가 있을 때? 누수나 균열이 있을 때. 그걸 무슨 하자? 목적물의 하자. 특정물이죠? 이를 알지 못하고 과실 없는 매수인은 알지 못하고 과실 없는 밑줄 그으세요. 그럼 무슨 뜻?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쓰세요. 선의이고 무과실.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그래서 그 매수인은 목적 달성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때는 그럼 경미한 거예요? 중대한 거예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깰 수 있죠? 그러나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있는 경우면 뭐예요? 경미한 과실. 경미한 하자죠? 해지할 수 없고 뭘로요? 손해배상만 걸 수 있다. 별표. 됐죠? 다음 581조 종류물 하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종류로 동그라미야. 차량이죠. 차량.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차량 여러 개 있죠. 그거 내가 콕 찍었죠. 콕 찍은 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 특정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써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찍은 차. 내가 뭐 한 차? 콕 찍은 차. 그걸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특정된 목적물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때도 전주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죠? 끌어다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중대한 하자면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요? 두 번째 항. 잘 보세요. 두 번째 항.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어쩐데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 청구의 별표. 그게 뭐예요? 완전물 급부 청구. 뭐를 안 하고요? 해제하고 안 하고. 해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손해배상도 안 하고 뭐 해달라고요? 새 차로 교환해 주세요. 새 차 뽑아주세요. 그죠? 2항 외우셔야 돼. 2항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안 하고? 해제 또는 뭐를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요, 안 걸고요? 안 하고 뭐를 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계약을 그 차를 안 탈 사람은 어떻게? 안 탈 사람은 해지하고 손해배상하는 거죠. 해제. 타고 싶은 사람은 해제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새 차를 달라고, 새 차 달라고. 그죠?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 이 여자가 공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등해요. 사대 갔어요. 사대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요, 라면을 못 끓여요. 라면을 못 끓여요. 그래 우리가 집들이를 갔더니 라면을 못 끓이더라고요. 다 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맛있게 먹고 왔어요, 덕분에. 그때 이 친구가, 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이게 이 여자가 종류물이냐 특정물이냐. 좋구해요. 종류물이면 뭘 해도 되는데, 바꿔래도 되는데, 종류물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특정물이면 못 바꿔요. 그죠? 예, 우스갯소리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582조 전 2조 전 2조니까 몇 조 몇 주예요? 두 개 다죠? 그럼 뭐예요? 특정물하고 종류물 두 개 다죠? 권리 행사 기간은 그 사실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별표. 6개월 안에 해야 돼, 이거 다. 얼마 지나면 꽝이에요? 6개월 지나면 이거 폭스바겐한테 소송 못 걸어요. 1년이 아니라 얼마요? 6개월. 됐습니다. 자, 이런 논의를 담보 책임에서 보게 되어요. 자, 그 다음 임대차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임대차. 우리가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고요. 대차 계약이 있어요. 대차 계약. 그죠? 재산권 이전은 매매가 있어요. 그죠? 매매하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증여가 있어요. 매매, 증여, 교환. 세 개로 나누죠? 매매는 돈을 받는 거죠? 증여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교환은 돈을 받는 거예요? 재산권을요? 재산권을 막 교환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그럼 대차 계약은요? 대차 계약은 사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게 대차입니다. 그죠? 빌리는 게 대차예요. 이때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그죠? 사용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는 물건을 그냥 빌려요? 차임을 줘야 돼요? 차임을 내고 빌리는 거죠? 사용대차는 차임을 안 주고 빌리는 거, 안 주고. 공짜죠? 공짜로 빌리는 게 사용대차. 소비대차는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는 거야, 돈 빌리는 거. 그래서 대차 계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임대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 자, 임대차 보겠습니다. 618조 임대차의 의 나오죠? 이게 임대차의 정의예요, 정의. 아까 매매의 정의를 봤었죠? 매매는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일방이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예, 그게 매매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백날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거 모르는 이만 못해요. 임대차도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한테 목적물을 뭐하게 하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는 거야. 사용, 수익하게 할 것. 거기 밑줄이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동그라미. 상대방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뭐를 줘야 돼요? 차임 지급할 걸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이력이 생긴다. 그죠? 이게 임대차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그럼 임대인은 목적물을, 물건을 뭐 하게 돼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죠. 그죠? 임차인은 대가로 뭘 줘야 돼요? 차임을.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대가로 차임을 드릴게요. 월세를. 그죠? 등기해야죠. 예, 임차권은 약정하면 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약정. 동그라미 약정. 거기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임차권은 약정만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그거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따라서 임차권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쓰세요. 낙성계약. 약정 밑에다 별표하고, 약정 밑에다 별표하고. 이거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 끝. 성질.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동그라미요.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별 3개. 채권. 따라서 임차권은 계약 당사자인 누구한테만?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요. 이 땅을 빌렸죠? 땅을 임대인한테서 임차인이 빌렸어요. 10년간 임차인이. 이때 주인이 바뀌면 누구로 바뀌면? C로 바뀌면 매매했죠? 땅을 매매했어요. 땅을요. 그럼 얘가 새 주인이죠? 그럼 임차인은 새 주인한테 임차권 주장을 못합니다. 왜요? 채권이라서. 별 3개. 뭐라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채권이 뭐예요? 계약. 당사자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럼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A죠. A에게,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한테는. 근데 누구한테는 할 수 없어요? C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합니다. 못합니다. 임차권 주장을 못하죠? 이게 뭐라서 그래요? 채권이라서 그래요. 이게 채권이라서.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두 번째 보세요. 쌍괄호 2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뭐하면? 매각하면. 매매는 뭐를 깨뜨려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가 깨뜨려? 뭐가? 매매가. 뭐를요? 임대차를 부셔버려. 왜 부셔버려요? 임차인이 뭐를 못해요? 누구한테 주장 못해요? 새 주인이죠. 새 주인이 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계약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에게 뭐를 못해요? 주장을 못해요. 그죠? 뭐라서? 채권이라서. 그래서 임차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러면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다. 별 3개. 그 말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그쵸? 그럼 위에다 써보세요. 위에다. 채권 위에다 써보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그거 계약법에서 했어요? 물권법에서 했어? 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뭡니까?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됐죠? 그게 바로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차이예요. 다음 쌍괄호 3번. 성질의 쌍괄호 3번. 임차인이 임차권을 뭐하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죠. 그죠? 원래 뭔데? 원래 거기다 써보세요. 임차권 거기다 써보세요. 원래 본래 채권이나 본래 뭔데요? 본래는 채권이나 본래 채권 맞죠? 임차권이? 근데 뭐하면? 등기하면. 임차권을 뭐하면?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물권이 된다. 맞죠? 예,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임차권을 뭐하면?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민법은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게 그거 같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민법은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예요. 소설책 보면 안 돼요. 어느 가당치도 않은 수험생이 이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민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그냥 한번 읽어봐. 그죠? 그게 도움된다고. 전혀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소설책 보듯이 한번 보라고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왜요? 그 아무것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 동영상을 한번 더 보세요. 초기에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책 보는 걸로 많이 빨리 바뀌셔야 돼, 패턴이.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을 시행착오를 줄여드려요. 예, 쓸데없는 정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방해거든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나 공부 5년 했어. 그죠? 5년 한 분이 합격수 있어요. 그죠? 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5년 시행착오 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거 1년에 끝내거든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도움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정보나 객관성 있는 정보 아니시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임차권은 본래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런데 뭐 하면? 물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대항력이 생겨요. 임차권은 본래 성질이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뭐를 쳐도 거기다? 뭐라고 등기할까요? 임차권이라고 등기를 해요. 임차권이라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등기해요? 주인하고요. 주인하고. 나 등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처음에는 싫어해. 싫어. 나 안 돼. 등기 안 해줘. 등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 맘이죠. 자유죠?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뭐라고 해요? 나 그럼 계약 안 해. 그래서 임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등기해줄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임차권을 뭐 하면? 등기하면 그 임차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뭐만 생겨요? 대항력만 생기는 거예요. 물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권 아니에요. 왜? 얘 족보가 뭐예요? 족보가. 임차권은 족보 자체가 채권이에요. 채권. 그죠?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가 이거 임차권이죠?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은 원래 족보가 뭐예요? 원래 족보가. 채권이죠? 근데 채권에다 뭐를 입힌 거예요? 등기를 입힌 거죠? 등기를 입히면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그냥 채권은 채권일 뿐이에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채권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뭐만? 이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물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만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같이 보여요. 그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뭐를 입어도 치마를 입어도 여자가 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 못생긴 여자가 화장을 하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뭐를 하면? 여자가 뭘 하면? 화장을 하면 미인이 된다예요? 대항력이 생긴다예요? 미인이 되는 건 아니고 뭐만 생겨요? 대항력만 생겨요. 깜빡 속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그게 대항력 문제입니다.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본질은. 채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이 621조에 있어요. 621조 볼까요?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뭐 해달라고? 협력할 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뭐 한 때는? 등기한 때는 별표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별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밑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항력이 생긴다. 쓰세요. 물권이 되는 게 아니다. 물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생겨요? 대항력만. 그래서 임차권은 원래 족보가 뭐예요? 원래 족보는 채권인데 뭐를 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를 하면. 그럼 주택임대차에서는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뭐를 하게 됩니까? 주민등록을 하죠. 뭐를 해요?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를 마치면 똑같이 뭐가 생겨요? 오케이요. 아 그래서 등기를 해도 뭐가 생기고? 대항력이 생기고 등기 말고 뭐 해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똑같이. 그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바뀐 주인에게. 바뀐 새 주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 못하죠? 주장 못하죠?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근데 뭐 하면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네? 뭐 하면? 등기하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를 하면. 그죠? 전입신고를 하면. 뭐 하면? 전입신고와 주민.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뿔이에요. 여기서 주임법으로 넘어가는 골격이 여기예요. 매듭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원래 뭔데 원래는? 채권이죠. 채권이라서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다. 세주인에게. 바뀐 세주인에게 주장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를 하면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그럼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아주 중요한 넘어가는 골격입니다. 정점이에요. 정점. 다음 효력.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의 별표. 목적물 넘겨주죠? 우리가 차량 렌트하면 차량 넘겨주죠? 그리고 계약 존속 중 별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유지하게 할 의무의 별 3개. 차량 유지를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누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거기다 쓰세요. 유지, 수선 의무. 유지, 그 다음에 뭐? 수선 의무는 임대인 부담. 누구 부담? 임대인 부담. 별 3개. 그리고 보일러가 터지면 누가 고쳐야 돼요? 겨울에.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왜요? 몇 주에 의해서? 이거죠. 이것 때문에 보일러는 임대인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 쓰세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한다. 전세권에서는 누가 부담해요? 전세권자 스스로. 됐지요? 네.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민법 몇 조요? 626조. 별 3개. 임차인의 권리 나오죠? 첫째가 비용 뭐 해달라고요? 상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 몇 조? 그 다음에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몇 조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뭐 하는 거? 643조. 그죠? 이 3개가 아주 중요해서 이거를 빅3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빅3. 3가지예요. 첫째가 뭐? 비용상환 청구권. 두 번째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는요? 예,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 임대차는 90%가. 어느 때는 여기서 3문제도 나와요. 여기서 3문제. 이 조문에서. 자, 626조 1항. 필요비라고 돼 있죠. 그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보존에 관한 필요비요. 보존비요. 보존비. 필요비를 뭐라고 그래요? 유지비. 물건 유지나 보존비.
필요비가 뭐라고요? 유지, 보존비나 유지. 유지비나 보존비. 그걸 필요비라고 그래요. 지출한 때는 즉시의 별표. 언제요?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익비. 유익비는 옆에다 써주세요. 괄호하고 계량비. 유익비는 뭐라고 그래요? 계량비. 필요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지보수비요. 유지보수비가 필요비예요. 유익비는 계량비요. 계량비.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언제 달라고 그래요? 임대차가 종료시에. 종료시에 가액 증가가 뭐한 만큼? 현존한 때에 하나요. 가액이 뭐예요? 가액이? 가치 증가. 가치 증가분. 가치 증가분. 계량을 하면 뭐가 올라가요?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걸 계량비라고 그러죠. 가액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한 때에 하나여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됐어요? 그럼 필요비는 뭐가 필요비예요? 보일러 수선이요. 보일러 수선이 필요비예요. 써보세요. 보일러. 유익비는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고치는 이유가 왜 고친 거예요? 고장나서 고치면 뭐예요? 필요비예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면 뭐예요? 필요비예요. 유익비는 그러면? 보일러를 어떻게 하는 거? 근데 고장나서 새로 놓으면 뭐가 돼요? 필요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 판사들도 헷갈리는 거 이게요. 유익비 예를 들면 네? 네,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예요. 발코니를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베란다 확장. 베란다를 어떻게 해요? 확장하면 가치가 커져 안 커져? 커져요. 그게 계량비예요. 유익비예요. 그럼 그 돈은 언제 받아요? 임대차 종료. 끝났을 때. 종료시니까 뭐예요? 나갈 때 받는 게 유익비예요. 근데 필요비는요? 바로 고쳤죠. 오늘 고쳤죠? 그럼 오늘 고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연락해서 오늘 보일러 수선했으니까 돈 주세요. 왜 그래요?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주인이 할 거를 원래 임대차에서는 누가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임대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수선해야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고 뭐 해야 돼요?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 이게? 임대인이 해야 되거든요, 임대인이. 그걸 누가 했어요, 이걸? 임차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을 빼가면 되죠. 임차인이 빼가면 되는 거죠. 언제 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즉시입니다. 단, 이 비용상환 청구는 그 비용 지출한 것이 물건의 구성 부분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다? 구성 부분. 예컨대 베란다를 어떻게 했어요? 확장했죠? 그럼 그 베란다가 뭐의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건물에 뭐가 된 거예요? 구성 부분이 된 거예요. 구성 부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 뭐가 된 거? 구성 부분이 된 거. 구성 부분이 됐다. 베란다를 넓혔다. 그럼 베란다는 건물에서 떼어요, 못 떼어요? 떼어낼 수가 없죠. 그걸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 되면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그러면 임차인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비용 달라. 뭘 달라? 비용 주세요. 비용 돌려달라고 하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은 그 물건에 이 베란다가 뭐가 돼야 돼? 베란다가 물건에 뭐가 될 것? 구성 부분으로 돼야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베란다가 뭐가 될 것? 그 물건에 구성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럼 임차인이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바꿨어요. 있는 거를 멀쩡한 걸 바꿨어요. 타일을 돈 들어가죠?
구성 부분 됐어요, 안 됐어요? 타일. 됐죠? 그럼 비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 달라고. 이때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집니다. 필요비는 유지보수죠? 유지보수비요. 유지보수비. 유익비는 유지보수예요? 계량이에요? 계량비. 다르죠? 이건 언제 받는 거예요? 즉시. 이거는 종료시에 받는 거예요. 이 점이 달라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언제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죠? 이건 언제 달라고 그러고요? 안 주면 어떻게? 안 주면 돈을 안 줘. 주인이 나갈 때 됐는데 나가는 날 돈 안 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버틴다. 유치권이 생겨요. 이제 뭐가 생겨요? 유치권이 여기에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줄 때까지요. 그 돈 줄 때까지 나 여기 점유할 거야. 유치권이 생겨버려요. 유치권이 이제 유치권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이 베란다가 건물에 뭐가 될 거? 건물에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 돼야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부합물. 부합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부합이. 그래야 비용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건물과 별개 물건이어야 됩니다. 건물과 무슨 물건? 별개 물건이어야 돼요. 별개. 별개 물건일 것. 여기는 뭐가 될 것? 구성 부분이 될 것. 구성 부분. 여기는 별개 물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싱크대를 달았다. 임차인이 뭘 달았다? 싱크대를 달았다. 싱크대. 싱크대를 사다가 설치했죠? 그럼 이거는 건물의 일부예요? 별개야? 뗄 수 있죠? 싱크대 떼가는 거죠. 그죠? 그게 부속물이에요. 그럼 싱크대를 달면 건물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죠. 이게 부속물이에요. 이걸 부속물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속물. 이거는 부합. 이거는 부속. 글자 하나 틀려. 속이냐 합이냐. 그죠? 이건 부합물. 이거는 무슨 물? 부속물. 그러면 이거 계약 종료 시에. 계약이 뭐 했을 때요? 종료 시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싱크대를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죠. 떼가든가 임차인이 떼가면 돼요. 임차인이 뭐 하든가? 임차인이 떼간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임차인이 뭐 한다? 떼간다. 떼어간다. 떼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사라고요? 주인 보고 사라고요. 주인 보고 사라. 임대인에게 무슨 청구예요? 사라고요. 사라고 하는 거. 사라 이거죠. 사라. 이걸 무슨 청구?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사라.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떼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사라고 하는 방법 있죠? 이거를 부속물 뭐라고 그래요? 매수 청구라고 그래. 매수 청구. 자, 그래 보겠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별표. 임대인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부속한 물건의 별셋. 부속물하고 부합물하고 차이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쓰세요. 뭐가 아니고? 구성 부분이 아니고 별개 물건. 구성 부분이고 아니고 무슨 물건? 별개 물건. 그게 부속물이에요. 거기다 싱크대. 그냥 달아요. 주인 동의 없고요. 주인의 동의를 얻고 달았죠? 그럼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대인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니까 뭐예요? 싱크대 사라. 싱크대 사라. 네가. 왜? 설치할 때 네가 동의했잖아. 동의했으니까 싱크대 사라. 가능하죠? 그걸 무슨 청구? 매수 청구. 그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환과 같다. 누구로부터 샀어 이번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요. 그죠? 싱크대를 누구한테서 샀어요? 임대인 걸 샀어. 그죠? 전환과 같다. 그러면 누구 보고 사라고요? 임대인 보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예. 자, 거기서 2번 부속물이란 임차인이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설치한 것으로서 건물과 뭐한 물건?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 구성 부분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죠? 별표. 이때 임차인의 주관적인 특수목적의 별셋. 주관적인 무슨 목적? 특수목적. 써보세요 거기다. 영업목적. 영업목적으로 설치한 거. 형광펜 쓰지 마세요. 왜요? 형광펜 쓰면 나중에 보면 다 형광펜 돼요. 볼펜으로 하십시오 라고 권장합니다. 왜요? 나중 되면요 온갖 다 형광펜이에요. 무슨 목적?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간판. 간판은 떼죠 안 떼죠? 떼져요. 떼지죠? 근데 그건 부속물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이건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럼 영업하려고 다른 에어컨 부속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달았어요? 영업하려고. 그죠? 써보세요. 영업하려고 다른 에어컨, 영업하려고 다른 컴퓨터 부속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 보고 매수하라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부속물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영업을 목적하려고, 영업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 구성 부분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독립한 별개 물건이어야 되죠? 첫째가. 두 번째는요, 이게 영업 목적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요? 영업 목적이 아닐 것.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별개 물건이고 그게 영업 목적이 만드는 거예요. 됐죠? 전제 조건이 두 가지다. 부속물의 전제 조건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별개 물건일 것. 두 번째는 영업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죠? 이게 다 소송감이야. 이게 잘못하면 소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럼 내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못 해놓은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특약. 누구한테 불리한 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다음 뒤로 넘기십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예요. 몇 조? 643조. 네.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접근. 갑소유 토지의 황토방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로해 보세요. 뭐를 소유하려고? 황토방을 소유하려고. 한동안 찜질방 유행했죠? 실제 사건이에요. 수원에서. 임차인들이 계약기간 몇 년? 10년. 보증금 5천, 월세 5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뭘 빌렸습니까? 뭘 빌렸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논의의 출발은. 건물 빌린 거예요? 땅 빌린 거예요? 땅 빌린 거예요. 땅. 건물 빌린 게 아니에요. 무슨 임대차요? 토지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 써보세요. 이 그림을. 토지를 빌린 겁니다. 임차인이. 여기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임차인 B가 망한 거예요. 사업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움을 주려고, 땅이 많으니까 도움 주려고 이 친구한테 너 발은 넓고 인맥은 좋으니까, 인간성 좋으니까 내가 땅을 빌려줄게. 땅을 빌려줄게. 네가 원하는 여기다 뭐를 지라고요? 건물을 줘라. 돈은 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해서. 그래서 임차인이 뭐를 빌린 거예요 지금? 땅을 빌린 거예요. 땅을. 건물 빌린 거 아니에요. 땅 빌렸죠? 빌려서 여기다 뭘 진 거예요? 황토방을 진 거예요. 황토방을 그려보세요.
황토방을 친 거예요, 이거를. 그때 황토방이 잘 될 때였거든요. 그럼 누구 건물이에요, 이거는? 여기 갑은 또 왜 나와요? 갑이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이거. 임차인이 돈 끌어다가 건물 진 거예요, 이게. 그죠? 이분이 인맥이 좋으니까. 그래서 황토방을 여기다 줬어요. 황토방 사건이에요. 쓰세요. 무슨 사건? 황토방 사건이야, 황토방 사건. 뭐 몰라도 그냥 황토방 사건 그럼 이거 생각나.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안 잊어버려요. 왜요? 이걸 이렇게 안 하고요. 조문을 갖다 외우면요.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죠? 그런 공부 백날 해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사건을 기억하는 거야, 사건. 무슨 사건? 오케이. 그럼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왜?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민법은요.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전적으로 조문 외우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럼 임차인은 영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기간 몇 년이었어요? 10년. 월세 내면 되죠? 차임 내면서 영업이 잘 되니까 이거 차임 냈어요. 그죠? 10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 황토방 건물이 부서져 있어요? 그냥 남아있어요? 고스란히 남아있죠? 건물이니까.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럼 상호간에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얘가 빌릴 때 뭐였어요, 이게요? 토지, 나대지를 빌린 거예요, 나대지를. 뭐가 없었어, 여기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린 거죠? 그러면 계약 끝나면 얘는 뭐를 줘야 돼요? 나대지로 땅을 주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건물을 부셔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게 원래 임대차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황토방 건물을, 멀쩡한 이 건물을 둬야 돼요,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 거예요. 왜? 멀쩡하잖아, 건물.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요즘 건물이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100년 지나도 멀쩡해요. 그죠? 초가집이 아니잖아. 그럴 때는 이 건물을 부수라고요, 부수지 말라고요? 이거를 철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철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얘 보고 사라고 그래서 사라고. 뭐 하지 말고 이걸? 철거시키지 말고. 공익적으로 볼 때 이거는 피해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이거를 사라고 그러면 돼요, 임대인 보고. 단 그냥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을. 1단계 거쳐야 돼, 1차적으로. 1차 거치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하는 게 바로 요 1차 거치고 일로 오는 거예요. 뭐 사라고요? 지상물. 건물이죠? 지상물을 뭐 하라고요? 사라 이거죠, 사라. 사라가 바로 무슨 청구? 매수 청구. 이거 사라.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청구요? 갱신해달라, 연장시켜달라. 이걸 연장해달라. 10년 지났으니까 연장해달라. 이게 1차적으로 먼저 거쳐가야 돼요.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거절하면, 주인이 뭐 하면? 거절할 때. 주인은 예스 할 수도 있죠. 예스 하면 어떻게 돼? 예스 하면 그냥 연장해서 갱신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연장해줬어요. 거절하면 거절한다 이거죠. 주인이 여기서 나 연장 못 해준다.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약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걸 부셔요, 매수 청구예요? 사라고요. 얘 보고 사라고. 뭘 사라고요? 건물 사라.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주인이 뭐하면?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그때 임차인이 뭐를 하게 돼요? 지상물을 사라. 이거는 강제 매각이에요. 강제 매각. 강제 매각이니까 주인은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황토방을. 이게 10억짜리인데 이게. 이분이 10억을 끌어들여 가지고 줬어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요? 10억을 줘야 됩니다. 오케이요?
질문, 여기다 질문. 건물의 값어치는 예전에 10년 전에 10억이었죠?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올랐어요. 건물의 값어치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떨어지죠. 떨어져요, 올라요? 떨어지죠. 그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건물이요. 그리고 누가 써요, 여기를요? 다중이 쓰는 다중시설이에요. 그죠? 그럼 건물이요? 예, 엉망진창돼요, 이거. 다중시설이잖아요. 금방 망가져요. 3년만 지나도요, 일반 건물보다 훨씬 노후해져요. 10년 지났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반면에 영업가치는 올라가요. 영업이익은 1년에 20억 벌어. 건물의 가치는 떨어져서 5억으로 됐어요. 오케이요? 그럼 이쪽에서 임대인이 뭐를 사야 돼요? 뭐를 사야 돼요? 황토방 건물을 인수해야 되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매각이요? 강제 매각이 되는 거예요. 강제 매각. 매각이 되는 거예요. 매매각. 그럼 A는 뭘 줘야 돼? A는? 건물값이죠. 건물값. A는 뭘 줘야 돼요? 건물값 치러줘야죠. 건물값. B는? 건물이죠. 건물 이전해야죠. 건물 이전. 그죠? 이게 동시행 관계인 거예요. 동시행 관계. 건물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임차인은 뭐를 주고요? 건물죠. 황토방을 주고 황토방을 넘겨주고 얘는 건물값을 치러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얼마 치러야 돼요? 현재 건물의 감가상각해가지고 값어치는 5억이 됐어요. 그죠? 영업이익은 20억이에요. 그럼 얘가 이분이 치러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영업이익까지 계산해서 줘요? 현재 건물값만 줘요? 현재 건물값만 준다. 그럼 얼마 주면 돼요? 5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감가상각돼도. 그죠? 영업이익까지 계산해 놓으면 20억이 넘는 거죠. 그죠? 달라졌어요. 그럼 이분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재 건물의 값어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영업이익을 얘가 어떻게 알아? 얘가 그걸. 그래서 영업이익은 넣어요? 빼고요? 빼고 무슨 가치만? 건물의 현재 감정평가 가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그래요. 여기서 안 주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나가요? 계속 버텨요? 버티죠. 왜요? 무슨 관계 있어 이게?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얘가 건물값 안 주면 계속 어떻게 해요? 버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업을 연장하는 거지. 임대차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임대차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 엔드예요? 엔드 아니에요? 엔드. 엔드 했죠? 했는데 뭐를 안 주니까 여기서? 돈을 안 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항변권으로. 임대차는 뭐 한 거고요? 종료된 거고. 뭐를 안 줘서? 당신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질질 끄는 거지. 끄는 거야 질질. 그죠? 그럼 사용료는 내요 안 내요? 사용료는? 부지 사용료는 낸다 안 낸다? 낸다. 왜? 계약 엔드 됐으니까. 엔드 했죠? 끝났으니까 뭐는 줘야 돼요? 땅 사용료는 부지 사용료죠. 부지. 부지를 뭐 한 거? 낸다 안 낸다? 내줘야지. 왜? 엔드 했는데 땅 쓰고 있잖아요. 뭐 받을 때까지 계속 사용해요? 돈 받을 때까지요. 주인이 이 건물값, 황토방 건물값 줄 때까지 계속 뭐 한다? 사용한다. 질질 끌면서 버틴다 이거죠. 따라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돼?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고 주인이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 매수 청구로 2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얘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얘가 동의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강제 매각이에요. 강제. 주인이 뭐예요? 원해요? 원하지 않아도? 나 이거 원하지 않아. 황토방. 나 황토방 원하지 않아. 왜? 우리 마누라가 황토방 갔다 바람났어. 그래도 황토방 보면 지긋지긋해. 그죠?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도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강제 매각이에요. 강제 매각. 그러면 주인은 뭐를 줘야 돼요? 건물값을. 임차인은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다.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로 연결이 되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만약에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 무허가 건물. 이것도 사야 돼요? 무허가가 있는데 옆에 여기에 황토방 옆에 무허가로요 직원들 숙소 있었어. 숙소. 근데 이게 허가요? 무허가요? 무허가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이거? 네? 허가 얻은 거요? 안 얻은 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건물이 남아있기만 하면. 건물이 뭐만 하면? 남아있기만 하면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다 사야 돼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문합니다. 그 말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철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이에요. 이거 철거시키지 말고 이 건물은 그대로 살려라.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안 부셔야 돼요? 안 부시고 그럼 누가 인수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대인이 네가 인수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권리를 지상물 무슨 청구?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 실무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볼까요? 사례 볼게요. 월차임 5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월차임 500까지 했죠? 사례 보세요. 사례. 쉬는 시간에 쓰십시오. 을은 1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황토방 건물을 건축하여. 건자가 빠졌네요. 축하여 그랬죠? 건물을 뭐 해서? 건축하여 영업을 하다가 무허가 건물과 창고를 다시 신축했죠? 이때 가불간의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뭐 하기로 했어요? 철거하기로 특약했어요. 뭐 하기로?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별 3개. 특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약대로 처리하면 싹 없애야죠?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서 특약은 무효다. 이 특약 무효예요. 이거 철거 안 되는 거예요. 철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철거하기로 뭐 했어도? 특약을 넣었어도 무효입니다. 그래 이게 실제 수원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친구한테 빌려준 거죠? 뭘 빌려준 거예요? 뭐를? 땅을 빌려준 거죠? 빌려주면서 네가 원하는 사업을 여기다 해. 하되 10년 뒤에 뭐 하기로? 건물 싹 철거해. 그래 이 친구가 도움을 준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 1번 기간 만료 시 을은 특약대로 황토방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가? 아니다. 철거할 필요 없다. 1번 철거할 필요 없다. 철거할 필요 없다. 왜요? 강행 규정. 철거 특약은 무효. 철거 특약 무효. 시험 잘 나옵니다. 2번째. 기간 만료 시 을이 계약 갱신 청구했으나 갑이 뭐하면? 거절하면. 주인이 거부했죠? 어떻게 합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뭐라고요?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 3번 을이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밑줄이에요. 무슨 건물? 갑은 임대인이죠. 갑은 임대인 이를 매수해야 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거부 못합니다. 거부 못한다. 무슨 건물이라도? 무허가라도 매수해야 됩니다. 4번 을이 차임을 2기 연체했어요. 몇 기를? 2기를 차임 연체했죠. 별표. 그럼 주인이 계약 그냥 둬요? 해지해버려? 해지하죠. 해지했어. 해지. 왜 해지했어요? 연체로. 그러면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물었죠.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차임 연체일 때는 안 돼요. 차임 연체일 때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4번 없다. 언제는 안 됩니다? 2기 연체로 쫓겨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돼요. 순수하게. 연체로요? 연체 아닌 상태로?
연체 아닌 상태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야 매수 청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5번 을이 건물 매수 청구를 했으나 갑이 매수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죠. 대금을 주지 못하면 을은 어떻게 합니까? 줄 때까지 계속 버틴다. 줄 때까지 계속 버틴다. 됐죠? 거기까지 임대차까지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비용상환 청구권 626조,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646조, 그 다음에 지상물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빅3라고 그래요. 빅3.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기본서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는 이 잡듯이 다 보셔야 돼요. 이 잡듯이. 왜요? 골고루 다 나와요. 깊이 있게. 골고루 다 나옵니다. 빅3. 그래도 임대차 그러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빅3예요. 빅3.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양도하고 전대 있어요. 양도나 전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 임차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집을 얻었죠? 집 얻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권리금 받고 파는 거죠. 권리금 받고 팔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 뭐 받고 넘기는 거야?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양도. 그럼 임차인은 있어요?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냥 넘겨요. 권리금 받고. 권리금 받고 가게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권리금 받고 파는 거. 그 권리금은 누구랑 주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누구? 신규 임차인. 둘이 주는 거예요.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인하고 안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여기 둘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중개업자가 중간에 조정을 해서. 가게가 잘 되면 세를 많이 받을 거고 가게가 안 되면 무권리금도 있는 거지. 그죠? 예, 상권이 죽었으면. 전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게를 임차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면서. 방을 안 써요. 쓰면서 방 일부 있죠? 방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를. 세를 또 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전대차라고 그래요. 이걸 전대차요. 뭐라고 불러 이거는? 전대차. 양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리금을 아예 받고 팔고 여기는 있어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이거 빠지는 게 바로 양도예요. 빠지는 거. 그 전대차는 빠져요? 그냥 있어요? 방 쓰고 방 일부만 세를 또 놓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대차.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신규 임차인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전차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다? 전차인.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 임차인, 전차인 이렇게 부르죠. 전대차일 때는. 다 이거 양도나 전대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의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동의가 요건이에요. 주인의 동의가. 그래서 양도 전대는 누구 동의요? 주인의 동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셨다가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그죠? 특별법, 주임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